네, 트로피칼과 사이드리얼은 인도에서 고정된 행정적인 이유 이런 걸로 전통적이고 인도의 행정적 이유 때문에 고정으로 그냥 보고 아주 옛날부터 쭉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지금 근데 이제 트로피컬의 경우 서양 그것처럼 태양 계절의 변화가 있고 세차 운동 때문에 바뀌는 거를 조정해서 하는 거여서 막상 선생님께서 트로피컬로 보셨을 때 더 정확해 했다. 그 북반구에 대해서 이제 사주 명리학도 북반구 사람들 것만 그래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남반구 사람들 거는 못 본다고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고 남반구 뭐 호주나 이런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하기도 하시지만 그분들이 뭐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남반구 건 아예 보지 못한다 아직은 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춘분적 그러니까 계절이 다 반대잖아요. 그래서 월지 그 사주팔자에서는 월지라고 하는 게 인, 묘, 진, 사, 뭐 오미 이렇게 월이 있잖아요. 인월이 2월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월지를 반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반구 사람들만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점성술로는 잘 모르겠지만 명리적으로나 자미두수 쪽도 이제 북반구 사람 위주고 남반구는 거의 못 본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남반구에 태어난 사람이 저한테 봐달라면 저는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,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 대한 것도 지금 사이드리얼이랑 트로피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주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잘 맞는 사람 있고 이게 맞아요?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자시를 기준으로 전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음 날로 볼 것인가 또 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거든요. 선생님들께서.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거를 보면 자미두수적으로도 어떤 내가 태어난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전시와 후시를 다 보정해가면서 보세요. 그게 아마 이런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처음에 아니 내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아는데 왜 보정을 하지?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슈마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미두수에서 시보정의 그 시보정이 아예 딱 있거든요. 뭐 전시로 보정, 후시로 보정 이렇게 아예 이렇게 탭이 있어요. 그리고 왜 보정을 하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오차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구나. 그리고 보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관록궁이나 뭐 이런 재백궁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. 명궁이 어떤 게 위치했고 성격이 대충 어떤지를 보고 그럼 전시로 돌릴까 호시로 돌릴까 이거를 결정을 해요.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런 오차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뭐 이 전체 전 우주적인 거를 맞추지는 못하니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고 전시인지 후시인지 확정을 해서 명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저도 이제 왜 도대체 왜 보정을 하지? 왜 자시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. 학자들마다. 근데 임상을 해봤을 때 자기가 느끼기에 좋았던 쪽으로 다 이제 결국엔 다 이렇게 통일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전날로 봐라 아니면 다음 날로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 본인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을 잘 맞췄느냐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봐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근데 나중에 진짜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시점의 천체를 볼 수 있다. 뭐 이렇게 진짜 정말 미세하게 볼 수 있다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저희 기준에서 사주를 보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옛날이잖아요.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그때만 해도.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뭐 닭이 울었을 때 나왔다 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다 이러면 그때를 뭐 신유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왠지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라고 결론을 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시보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갔어요 지금. 제가 좀 인상적이었었던 부분은 베스림 선생님께서 어쨌든 트로피컬이 맞고 사이더리얼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자기 것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차트를 보고 어느 것이 뭔가 더 그 사람에게 맞는지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각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. 남반구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꿈에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 안에 갇혀서 저의 환경만으로 바라보다가 뭔가 지금 또 다른 걸 보게 된 조금 확장된 느낌이 드는데 이걸 또 어찌 해결을 해야 하나라는 좀 막막함이 들기도 하고. 근데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. 그거는 그
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까도 저의 견해는 그것은 인간이나 삶을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 100% 옳다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게 세계관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에 좀 더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그 세계관으로 뭐 남한국도 볼 수가 있죠. 중요한 건 그게 맞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게 계절의 시작 충분 그게 그 기준으로 국방부 기준으로 뭐 본다. 그게 뭐 이게 좀 이게 현실하고 맞지를 않지만은 그 나름으로 그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맞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점성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이걸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다.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거는 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옳다고 들어가는 그건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슈마일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뭐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어떤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 안 맞춘다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지구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생애 너머에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길잡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들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 가지 견해들로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점성학을 처음 접하고 베스림 선생님을 처음 이렇게 점성학을 공부하는 선생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일단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건 이 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신들의 이야기로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그런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라기보다는 그 신들의 영역을 우리가 얼마나 좀 닮아가느냐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선생님께서도 그냥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저는 이 세계를 모두 설명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과학적이라는 거 말에 뭐랄까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과학이 종교가 된 느낌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과학적이지 못해 약간 이런 말도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과학적인 게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과학도 계속 변해왔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맑아지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말님 말씀처럼 뭐 너무 혼란스럽다거나 그냥 하나의 어떤 걸로 되게 좋은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관점들 질문들을 해주셔서 정말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이슈마일님이 풍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풍수. 아니 예를 들어서 침대보다는 중요하다는 거죠. 저도 그거 동감하거든요. 제가 그 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 경험상 그러니까 예전에 이사를 했는데 처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. 30대 때.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자취방이죠. 들어갔는데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, 제가. 정말. 근데 그때 본능적으로 잠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. 베개를 들고 여기서 자보고 저기서 자보고. 그래서 근데 그 집에서 정말 가위에 계속 눌렸어요. 그래서 한 6개월인가 살다가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다시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알게 됐던 게 집주인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 그 집 아들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집이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런 풍수 얘기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요. 그러고는 이사 가서는 잤거든요, 이제 밤에. 그러니까는 풍수가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풍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예를 들어서 과학이냐 아니면 하나의 문화 체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그냥 시일도 침대하고 그냥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풍수를
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수를 많이 따라 하잖아요.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이게 중국이나 한반도 그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는 그 남양집을 하잖아요. 풍수적으로. 이거 풍수도 아니죠. 이건 그냥 상식이죠. 그래서 그 고정 과정으로 해서 호주로 이민하신 분이 한국 풍수를 따른다고 남양집을 딱 선택한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동일한 어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딱 적용하는 것의 그런 뭐 문제점을 그냥 예로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한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뒤로 그 풍수를 저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느낌에 이렇게 이게 편안하구나 아니면 좀 불편하구나 그렇게 감을 이렇게 잡고 예. 그냥 풍수라는 게 있긴 있구나 기운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정도 예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 그 점에 뭐 동감입니다. 그리고 이게 뭐 풍수까지 제가 별 요령이 없습니다. 대학원 수업하고 이게 그 점성학도 치입니다 지금. 근데 저는 이제 풍수는 아니고 그 선생님 베스님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제가 태양 그 사자자리에 태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자가 위에서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내려다보듯이 제가 집이 좀 높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을 가면 좋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뭔가 점성술에서도 그런 나의 특성에 따라서 좀 나한테 맞는 게 있지 않을까. 우리 고전적인 한국 뭐 중국 풍수 아니더라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나에게 맞는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그러니까 빛이 아주 많은 거 좋아해요. 태양의 빛이 많은 거.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집에 그리고 좀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작년 전까지 29층에 살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타층에 살고 빛이 이렇게 좀 안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거기가 남양집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다음 이제 이사를 올 때 작년에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꼭 햇볕이 많은 남양집이어야 되고 층이 높지 않아야 된다. 땅을 밟고 싶다.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뭐랄까 제가 태양이 8번 하우스에 숨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. 저는 아무튼 좋아해요. 뜨거운 햇살 좋아하고 이렇게 좀 햇볕이 많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둡고 이렇게 차갑고 서늘한 느낌을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